예, 안녕하십니까. 범법인 지평 신용호 변호사입니다. 이 주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국내 법제 현황 및 입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앞뒤 훌륭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과 약간 겹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또는 이제 아까 한서희 변호사님께서도 NFT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제 법적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물건성,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 관행상, 실무상 어떤 블록체인이나 NFT를 소유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이제 기타 관련 있는 자연력 이런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블록체인은 이제 대차 불가능성이나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소유권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논의도 있고, 실제 이런 기술적 조치를 이제 한 경우에 물건으로 인정하자는 입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 어느 조건이 돼서 이행이 되는 경우에 바로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행이 되죠.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다른 어떤 거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그걸 되돌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차고 취소, 사기 취소 같은 것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자체는 우리 가상자재나 NFT에 대해서 암호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실제 어떤 자산의 이전 같은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강제 집행 절차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가상자산 자체의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거래소 등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상자산 몰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박종민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 주시겠지만 민법상 조항, 그다음에 상법상 여러 형태 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다우와의 이제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증권상 판단도는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설명 주셨지만 일단 조각 투자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요. 연내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상자산이 원래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기 위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전자화폐나 선불 지급 수단 같은 것들이 이 대상이 될 텐데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이런 전자 지급 수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지금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수단들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거나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으로서 분산환장 기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증권으로서 본다고 해도 전자증권법상에서는 분산 원장에 의한 전자등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무상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 증권형 토큰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활용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원래 올 초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내년 1월 1일로 유예한 상태이고 이것을 더 유예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죠. 공제 금액이 매우 작고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없다는 이 등락폭이 큰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어떤 어느 해는 손실을 보고 어느 해는 이익을 봤을 때 그것을 손실을 내년으로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실제 이익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과세 제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 과세가 가능하지만 채굴이나 하드포크, 에어드롭 같은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방법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그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반면에 또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제 과세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대체로는 사실 NFT나 블록체인의 어떤 그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그 NFT는 그 어떤 그 디지털 그 실물이나 또는 디지털 아트나 어떤 아트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장치이고 그거를 둘러싼 이제 권리는 사실은 별개 어떤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이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그 NFT 기반의 저작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일단 가이드라인이 좀 이제 배포된다면 이제 명확해진다면은 이용자 보호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블록체인 상에 개인정보 이제 블록체인 어떤 기반의 서비스를 할 때 사실 개인정보를 담을 이제 일이 있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이제 요건일 때 삭제나 파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블록체인은 그 특성상 그 파기나 삭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 단순히 파기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기술적인 특성으로 연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익명 처리해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블록체인에 그 개인정보 항목이 있을 때 이것을 그 완전히 삭제는 어렵지만 그걸 암호화한다든지 해서 암호화를 더 씌워서 그 사람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끔 익명 정보로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파기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예. 다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법령에서도 이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부분들이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좀 전반적인 법 이제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위에 개인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 기술적 특성상 이제 개인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고지하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정책적 권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상의 개인 정보가 처리가 될 때 사실은 그 원래 탈중앙화가 이제 완전히 돼 있다면 어떤 이제 하나의 주체가 그 블록체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체가 아닌 그 노드 전체가 이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공동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EU GDPR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어떤 책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지는 방식의 그 법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법에서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소위 NFT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SBT 소울바운드 토큰을 통해서 신원 증명이나 거래 증명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등기 제도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제도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마찬가지로 그 SBT와 유사한 분산 ID 기술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 식별자를 대체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그 경력이나 또 학력 같은 그 자격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손쉽게 이제 남에게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것을 위한 이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게임 그 블록체인이나 NFT 기반의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은 사행성 게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환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이나 또는 게임을 이용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NFT 게임 중에 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분류를 할 때 그 어떤 게임은 그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 법원에 일단 이걸 풀어달라, 등급을 분류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었고, 어떤 게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일단 출시된 상황이 있었고, 어떤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가처분이 기각돼서 지금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축적됐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떤 NFT나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쌓이고 저희에게 기준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진흥에 관해서는 몇 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는 블록체인이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그다음 기술 연구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인호 의원 안은 사실은 이름은 블록체인, 제명에는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들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은 가상자산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죠. 그래서 뭐 마약이나 테러 같은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단속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금줄을 끊겠다. 그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법이 이제 지금 제정이 되었고요. 금융 당국은 일단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의 화폐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금융정보법을 통해서 우회하는 식으로 이제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상자산의 범위는 굉장히 넓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만 뭐 전자화폐나 선불전자 지급수단 같은 그런 형태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기존 금융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에서 규율할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의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다만 단순히 어떤 기술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또 하드웨어 콜드 월렛 뭐 같은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 제조자 이런 경우에는 자금 세탁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신고 의무가 있고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건으로는 두 가지 크게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실명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ISMS라는 것은 이게 가상자산을 위해서 나온 어떤 제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같은 어떤 위험 상황들을 그래서 방지하고 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원래도 일반적인 정보통신망에서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점과 항목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콜드 월렛을 일정 부분 일정 비율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상 행위를 분석해서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요건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어떤 고객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인 계좌가 아닌 개개인의 계좌와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게 은행을 통해서 결국엔 어떤 자금 세탁 방지가 된다는 차원에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있어서는 은행의 재량과 위험 부담이 이제 존재하고요. 예. 가상자산 사업자로 일단 신고해서 등록이 수리가 되면 여러 법상 의무가 이제 부여되는데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 자체에 어떤 본래적 취지에 맞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객 확인 제도 등이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 또한 의심 거래, 고현금 거래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송금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용자가 한 거래소 다른 거래소로 이전을 할 때
그 송금인에 관한 정보를 수취하는 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그런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3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 의무가 법상에 나와 있어서 그 고객 자산을 그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금융정보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좀 어렵고요. 뭐 형법상의 사기죄나 또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같은 것들이 그 현재 형사벌로 거래소 이제 가상자산을 둘러싼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걸로는 미흡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 그다음에 진입 규제, 행위 규제 같은 것들을 규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그 EU에서는 그 미카라고 하는 암호자산 규제 법안이 거의 그 제정에 임박해 있다고 이제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 및 그 금융상품거래법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용자 예치금 신탁 의무라든가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같은 것들이 법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발의가 됐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그 상품과 증권을 구분하고 이 중간에 그레이 영역에 있는 그 자산들을 부수 자산이라고 해서 좀 상품에 좀 가까운 것으로 보고 증권에 비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든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상자산 법안은 왜 이렇게 이제 쉽게 입법이 되지 않는지, 시장이 일단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및 산업이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거래소 안에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용자, 기술 개발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의 논의는 이렇게 입법을 지체되고 있지만 사실 테나 루나 사태나 또는 FTX 사태를 봤을 때 이용자 보호가 좀 시급하다. 그래서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불공정 행위 규제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도 우선 입법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최근에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의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일단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산과 이제 분리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용자의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자의 재산과 분리보관하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고 뭐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법정화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해킹, 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업자가 너무 영세하면은 이제 손해를 본 이용자가 어떤 손해를 보전할 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법으로는 어떤 자본시장법과 같은 형태의 뭐 시세조정 같은 불법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금지,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윤창현 의원 안에 보면은 이런 시장 감시를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로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가 일일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뒷다자산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해상충 문제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일반적인 영업 행위, 그다음에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에 관한 사항들은 금융위원회가 좀 내년 정기국회 한 9월 정도까지 연구해서 개선방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 하는 내용이 구체적에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특근법이나 또는 최근 그 법안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이제 발행 규제, 공식 이제 ICO에 관한 것이죠. 공식 규제는 덱스에 관한 내용, 진입 규제는 일테면은 뭐 특근법의 그 신명계적 이춘 같은 그 어떤 실제 신고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행위 규제로서 뭐 예상치 방지 같은 내용들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전망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블록체인 관련 법적 쟁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근거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을 위해서 현재 추진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밖에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또 입법이 추진되고 뭐 증권성 판단,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NFT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 성격을 명확화해서 이용자나 사업자들이 좀 안심하고 이런 이용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